예, 전남 여수시의회 출신 김혜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사무실에서 이 보도 채널을 볼 때 주로 YTN을 봅니다. 장관님은 주로 보도 채널 뭘 보시나요? 저는 사무실에는 TV를 안 켜고 있고요. 예, 그냥 뉴스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24시간 보도 채널 YTN을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근데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YTN이 2년 연속 신뢰도 1위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 채널을 왜 지분 매각을 해서 공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일 국감 과정에서 우리 장관님 발언이나 답변이나 그다음에 산업부 입장을 통해서 세 가지가 드러났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사실과 다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굳이 뭐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KDN이 고유 핵심 업무에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 나아가서 앞으로 수익 구조가 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또 이 공익성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KDN 정관을 보면은 정관의 방송이 고유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저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거기에 보면은 향후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된다 이런 답변을 또 보내왔어요. 당초 입장하고 다른 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장관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게 언론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YTN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거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가 너무 했는데 제가 한번 방통위에다가 YTN이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통위에서도 당연히 공익성, 공공성 부분이 지금 있다. 이런 취지 답변을 보내왔어요. 산업부에서 이거를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없습니다. 전혀. 순수히 장관님께서 아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 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왜 그럼 공익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냐. 이래 했더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장관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기관하고 공익성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면 공익성이 있고 여기 해당 안 되면 전부 공익성, 공공성이 없는 겁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난 4월 달에 국민의힘 참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하도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조차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KBS, MBC, YTN 등 중공영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공익성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게 장관님 이걸 판다고 해서 지분을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알고 계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KDN에 여기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팔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KDN에 자체 판단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압박하고 심지어 불러가지고 강하게 질책성 압박을 하면서 팔아라고 강요 비슷한 걸 했다는 내용도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사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승인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 그 결정에 따른 강요에 의해서 KDN에 매각하라 이리 압박을 하면은 장관님 나중에 직권남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됩니다 이거. 법조인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 반드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한상희 방통위원장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그 일환으로 민영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는데 방송 장악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3개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의 방송이라는 그 목적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 기관의 꼭 핵심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 한전 KDN이 방송이라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수익을 꾀하거나 특별히 투자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 생각에 그 YTL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거의 재무적인 투자자 수준의 경영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관의 방송이 목적 사업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그 한전 KDN의 고유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전 KDN의 고유 사업은 핵심 사업은 뭐 누가 물어도 뻔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인데요. 이게 전력 ICT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고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공공성을 산업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YTN이라는 이 방송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냐 없냐를 산업부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아마 방통위원회나 다른 뭐 외부 기관들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률은 지난 25년 동안 이제 이 주식 지표를 보유했는데 사실 25년 동안의 수익률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수익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돈을 묻어두고 있는 것은 한전 KDN의 그 재무 구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은 한전이라는 전체적인 그룹에 또 재무 구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방통위에서 YTN은 공익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산업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승인하는 게임입니다. 방통위가 이 KDN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에 고유 업무로 거의 지정되어 있고 눈기부 등본에 법인 기준 그게 들어있으면은 지금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게 고유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정말 어이없는 정관의 목적 사업이 제 생각엔 9개, 10개 이상 되고요. 한 항에도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 40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도 되게 브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관의 목적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사업은 목적 사업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KDN의 이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방통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에서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또는 그걸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쪽 기관들에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의신문에 3분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요청한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수 부사장님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삼성전자 유리문 폭발 사고가 있었던 세탁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첫 불량 신고가 있었고요. 6월 1일 날 유리문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자로 무상수리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세탁기를 8월 18일까지 계속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이 판매 물량이 한 15,000대 정도 되고 리콜 대상 중에서 1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맞지요? 예. 이 8월 1일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8월 1일자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냅니다. 비스포크 세탁기 세탁용 폭발했다고 명시가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삼성 이 전자에서는 이 산업부에 불량제품 수리 계획을 보고하면서 판매 날짜를 7월 31일까지 제품 판매를 했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8월 18일까지 했는데 8월분 판매량을 왜 산업부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게 지금 8월 19일자에 보고된 내용이거든요. 시차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 소본하고 시차 국토원에- 차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8월 19일자에 산업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그 예. 전날까지 판매했다 이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7월 예. 31일자로 보통 판매 수량을 끊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래서 집계, 그렇습니까? 집계하는 차이가 좀 근데 있었고 이제 이게 8월 1일자에 그 소비자원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판매를 안 했다는 걸 숨기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지는 오해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보다는 음. 저희가 문제됐던 부분에 대한 생산 수량 전체를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교원에 그 수량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공법을 변경을 해서 이제 다시 생산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삼성에서도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는 최소한 판매 중지를 해야 되는데 팔더라도 다시 리콜을 해야 됐으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데 그리고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그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팔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과연 가치 경영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 수량보다는 생산 수량 전체에 대해서 고객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치하는 속도 그리고 정확성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따가 순서가 올 때 하세요. 예,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양양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현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